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활 한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생활 한자는 바로 특혜입니다. 자, 특혜라는 말 자주 사용하죠. 그래서 그 특혜가 어떠한 한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혜라는 생활 한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 특혜라는 단어도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 한자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해서 이 특혜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나 살펴보면, 자, 이 특혜에서의 특자는 어떤 특자냐? 바로 특별하다, 특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해자는 어떤 해자냐? 바로 은혜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글자, 특별하다 특과 은혜해라는 이 두 개의 글자가 결합한 것이 바로 특혜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글자를 자세히 살펴볼 텐데, 먼저 특별하다 특입니다. 자, 이 특별하다 특이라는 글자도 결합 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자들이 결합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좌측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좌측은 바로 소, 동물 중에서 소를 가리키는 소우라는 부수 글자예요. 소우. 아시겠죠? 그리고 이 글자의 오른쪽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오른쪽은 바로 절을 가리키는 절사라고 하기도 하고 관청을 나타내는 관청시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본래 관청시라는 글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추후에 불교가 들어옴으로써, 불교라는 종교가 들어옴으로써 그 불교라는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귀족 사회로부터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관청을 중심으로 그 종교가 포교 활동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절이라는 의미가 추가가 된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특별하다 특이라는 글자에서는 절이라는 뜻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 관청의 뜻으로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특별하다 특이라는 글자는 소를 가리키는 소우라는 글자와 관청을 가리키는 관청시라는 글자, 이 두 개의 글자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소와 관청이 결합해서 특별하다의 뜻이 된 겁니다. 소와 관청이 결합해서 특별하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을 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특별하다는 것은 뭐가 특별한 거냐면 어떠한 소가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 소가 어떤 소냐? 바로 오른쪽에 있는 관청에서 관리하는 소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청에서는 어떤 소를 관리했길래 이렇게 특별하냐? 그건 바로 종우를 관리했던 겁니다. 종우. 나중에 이렇게 유전자가 탁월한 그러한 소들을 별도로 관리해서 종우로 관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종우라는 그 소는 종자를 퍼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그런 소들만 따로 선별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들은 일반적인 소보다 체격도 좋고 힘도 세고 그래서 그러한 종우들은 특별하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재밌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주 우람하고 멋있게 생긴 소를 볼 때마다 이 특별하다 특이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글자입니다. 다음 글자는 은혜해라는 글자인데 이 은혜해라는 글자도 결합 글자예요. 그럼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위아래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윗부분은 바로 물레를 가리키는 물레전이라는 글자예요. 물레전. 그리고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어떤 글자냐?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마음심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은 물레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레는 여러분들이 뭐 영상에서 보는 그런 물레방아에서 나오는 큰 물레 말고 조그만한 물레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레는 실을 뽑아낼 때 사용하는 그런 물레를 말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뭘 가리키는 거냐면 실을 뽑아낼 때 사용하는 그 그 물레를 이용해서 실을 뽑아낼 때, 실을 만들어낼 때, 실을 자아낼 때 일정한 굵기와 그 실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물레를 적당한 크기의 힘으로 돌려야 되고 그리고 그 속도도 비슷한 속도로 동일한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그러니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고른 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레를 돌릴 때 실을 뽑아낼 때에는 자신의 힘과 그 속도를 물레의 속도를 삼가면서 자신의 속도와 힘을 삼가면서 돌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는 물레라는 뜻도 있지만 삼가다의 뜻이 있어요. 삼가다. 자신의 힘을 삼가다. 좀 이렇게 관리한다, 제어한다라는 뜻이겠죠. 삼가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삼가다의 의미로 은혜해라는 글자에서 결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심이라는 건 뭐냐?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진 마음을 가리킵니다. 어진 마음.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은 바로 삼가다의 뜻이 있는 물레전이라는 글자고 아랫부분은
어진 마음을 가리키는 마음심이라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진 마음과 삼가다의 뜻이 결합해서 은혜해라는 글자를 만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은혜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권력이나 그런 것들을 삼가하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어진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은 이 사람한테 어떤 권력 행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행사하지 않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면서 베풀어주는 그러한 은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거나 볼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그럼 특혜라는 건 뭐냐? 특별한 은혜란 말이에요. 특별한 은혜. 특별하게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더 베풀어주는 그런 것을 보고 특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특혜에 관련된 어떠한 내용들, 어떠한 기사나 그런 뉴스들을 보실 때마다 저 내용은 어떠한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더 어떠한 것들 베푼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특혜라는 단어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특혜라는 생활 한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